네, 오늘은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0번 문제 한국지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답률이 80% 정도로 최근 몇 년 동안 기출문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오답률이 80%라고 하는 거는 이 오지선다에서 80%니까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문제 배치적으로 봤을 때도 20번이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 더욱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적으로 봤을 때도 해석형 문제니까 더욱 체감적인 오답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산업 구조가 나와 있고 인구 어떤 이동 상호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인구의 상호작용은 그해 9월 모의평가 때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 그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긴 합니다.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자료가 아니기는 한데 왜 어려웠느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주어진 지역은 광주랑 울산이랑 인천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산업 구조를 잡아보면은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울산광역시가 우리나라에서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2차 산업 비율이 30%. 우리가 2차 산업 비율이 30% 울산 당연히 아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A를 먼저 뭘로 잡아줘야 돼? 울산으로 잡아줘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야. 그죠? 우리가 지금도 당연히 울산이 17개 시도에서 제조업, 2차 산업 취업자 수, 종사자 수가 가장 비율이 높다는 건 배운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B랑 C. 어떤 거를 광주로 잡고 어떤 거를 인천으로 잡느냐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항상 지리는 뭐냐면 지역성이에요. 각 지역의 특성을 생각을 해줘야 돼. 지자체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업을 배웠을 때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배운 게 300만급의 대도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냐. 광주가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C를 광주. 이런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오답을 나왔어요. 근데 이 출제자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어떤 산업 구조를 한번 추론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들이 2차 산업이 발달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산업 구조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 제조업 단원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공업도시들이 주요 공업도시들이 어디에 있나? 포항, 광양, 당진, 울산, 여수, 서산, 영암. 지금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임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해안가로 갈수록 제조업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여태까지 이 인천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었을 뿐인 거예요. 실제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공업이 발달해 있냐?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 석유화도 있고요. 정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도 없는 제철소도 입지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이 중화공업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도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발달한 지역들이 이 바닷가 지역이구나. 수출 주도형 공업 도시들이 이 바다구나. 수출 주도형 공업이구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내륙에서는 공업이 발달하기가 어렵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륙에서 발달할 수 있는 공업은 몇 개 없어요. 생각해 보면 섬유라든지 노동지역형 공업인 섬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정도라든지 그리고 전자 입지 자유형 공업인 전자 이 정도야.
그래서 인천이 내륙 도시인 광주보다 2차 산업에 대한 종사자 비율이 높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이런 추론을 하기엔 그 당시에도 매우 어렵죠. 근데 이것이 출제자의 진정한 출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C가 인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B가 광주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참 고비가 많았죠. 근데 오른쪽이 또 나름대로 고비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출 전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간 겁니다. 그럼 이제 인구의 이동, 인구의 상호작용이라는 건데, 우리가 인구의 상호작용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구의 상호작용에는 원리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일수록 상호작용량은 많겠죠. 그래서 인구에는 비례한다. 상호작용량. 그리고 그 지역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호작용량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반비례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는데 엄연히 따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이 인구의 상호작용의 기본 원리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도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봤을 때 가, 나, 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나에서 서울이랑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지금 나잖아. 그치? 서울에서 나로 지금 44,000 가고, 그지? 서울에서 나로 44,000이 가고, 나에서 서울로 33,000이 갑니다. 가장 상호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식적으로 위치를 그려보면은 서울이 있고요. 서울 옆에 인천이 있죠. 그리고 광주, 울산. 그리고 인구가 인천은 300만, 150만, 110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서울과 인천은 거리도 가깝고 인구도 많잖아. 서울 930만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가장 가깝고 그지? 인구도 가장 상호작용적으로 많은 게 나가 뭐가 되는 거야? 인천이 되는 거지. 나가 인천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는 가랑 다예요. 가랑 다. 마지막 고비야. 마지막 고비. 광주랑 울산을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냐? 이게 정말 마지막 고비죠. 그러면 서울과 광주, 서울과 울산 모식적으로 그려봤을 때 서울과 광주, 서울과 울산의 어떤 직선거리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비슷하다. 그러면은 거리라는 변수는 사라진 겁니다. 거리라는 변수는 사라진 거야. 그럼 뭐만 따지면 돼? 인구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인구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게 광주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서울과의 상호작용량이 더 많은 거는 광주광역시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가랑 다를 보면은 서울과의 이 상호작용량이 더 많은 게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상호작용량이 더 많은 거는 어떻습니까? 가잖아 지금 가. 그지? 가. 그죠? 전체적인 상호작용량이 더 많은 게. 그래서 달을 보면은 6천, 가를 보면은 만. 전체적인 상호작용이 더 많죠. 그래서 다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울산이 되는 거고요.
가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구가 더 많은 150만급의 광주가 된다. 이게 마지막 고비였어요. 자, 그러면 A는 다, 울산은 다, B, 광주는 가에 해당한다. 기억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니은 선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인천. 인천이 어디였어? 지금 가나다 중에. 자, 인천이 나였죠. 자,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자, 광주가 2167이 1249보다 많다.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가다중. 광주, 인천, 울산 중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시는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가나다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 인천이죠. 3차 산업의 중에 가장 높습니까? 인천이 어디야? 시잖아. 어떻습니까? 아니지. 어디야? 광주가 B가 가장 3차 산업의 비율이 높네요. 왜? 인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업도시라서 2차 산업의 비율 20%야. 그리고 올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천은 공업도시고 자동차도 있고 정유도 있고 그리고 울산에도 없는 제철소도 있다. 그래서 인천은 대도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공업 기능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인구 상호작용에 대한 원리까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또 몇 년이 지난 기출이지만서도 분명히 우리가 얻어갈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콘텐츠들에 너무 목맬 게 아니라 이 기출을 항상 해야 된다. 제가 항상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죠. 기출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 대수능 20번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